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 INUBS입니다. 저희 INUBS는 우리 대학 언론기관으로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음성과 영상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일 점심 저녁으로 학내 스피커와 식당 모니터를 통해 학우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방송 진리의 소리. 여기는 인천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INUBS. 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극 이야기의 이준영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역사는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가고 있는 학우 여러분, 오늘은 어떤 역사와 함께 하셨나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역사. 이왕이면 재밌게 공부해보는 건 어떨까요? 역사는 어렵지만 사극은 좋아하는 학우분들은 주목해주세요. INUBS가 드라마와 영화의 힘을 빌려 역사를 재밌게 전달해 드릴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극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의 키워드는 용의 출현입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어떤 작품으로 역사를 바라볼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세종과 관노로 태어나 종삼품 대효군이 된 천재 과학자 장영실의 이야기를 담아낸 사극영화 한산 용의 출현입니다. 지난 시간 명량에 이어 이번에는 영화 한산으로 역사를 바라볼까 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운명을 가를 전투를 위해 준비한 필사의 전략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조선의 운명을 건 지상 최고의 해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흩어져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목표에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흩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목표에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한산과 명량. 어떤 작품이 시대적으로 앞서 있는지 다들 아시나요? 한산은 명량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조선을 구한 영웅의 위대한 전투를 그립니다. 즉, 우리는 한산에서 젊은 이순신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인데요. 40대의 이순신으로 변신한 박해일 배우는 위기의 조선을 구할 역사적 임무를 짊어진 인물로 차분하고 냉정한 분위기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한편 조선 앞바다를 위협했던 외장 와키자카 역의 변요한 배우 역시 이제껏 보지 못했던 왜군의 모습을 선보인다고 하니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네요. 이렇듯 한산에서는 의와 불의의 전쟁, 한가운데 마주한 두 장수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한산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백예린의 다시 난 여기. 나의 마음이 움직여 그냥 길을 따라 걸어가도 다시 여기 너의 앞에 두려웠던 나의 맘에 하얀 눈이 내려와 So I'm still I'm here and I'll be there 따뜻하게 기대어 이렇게 다시 너를 느껴
영화 한산은 명량해전 5년 전인 1592년 수세에 몰린 조선을 방어하기 위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들의 전략과 패기의 한산해전을 그린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산해전은 세계 역사상 손꼽히는 해전이자 임진왜란 7년 동안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최초의 전투인데요. 이 해전은 조선 수군의 큰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 격전 중 조선 수군의 사상자는 있었지만 전선의 손실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격침되거나 납포된 일본 함선은 모두 총 59척이었고 한산도로 도망친 와키자카 휘하의 병력 400여 명은 군량이 없어 13일간 미역을 먹으며 견례량과 무인도에서 머무르다가 뗏목으로 겨우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합의 사만오조는 자신의 배가 소각되자 섬에서 할복해 사망했다고 하며 이후 이순신은 그 공으로 정원대부, 이역기와 원규는 가의대부로 승서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말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전투였지 않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거북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무진의 참고사항. 듣고 싶지 않은데 듣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귀에 들려오는 듣고 싶잖은 말들 웃고 싶지 않은데 웃고 싶지 않은데 입꼬리를 올려야 해 웃고 싶잖아 얼굴들 듣고 싶잖은 말들 웃고 싶잖아 얼굴들 당당히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마음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예요 존중받아야 해요 네 선생님 그리 말씀하셔도 남의 밥그릇 뺏으면 안 되냐셔도 화를 내셔도 저는 그게 싫어요 여러분의 말씀은 그저 그런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난 그런 게 싫어요 이게 맞지 않나요 우린 그게 싫어요 당당히 어깨 쫙 펴고 고개 들어라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내린 꽃봉오리 존중받아야 피어 네 선생님 그리 말씀하셔도 남의 밥그릇 뺏으면 안 되냐셔도 화를 내셔도 저는 그게 싫어요 여러분의 말씀은 그저 그런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어요 또 어떻게 할지도 나 잘 알겠어요 솔직하고 담백한 표정을 지어도 그대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저는 그게 싫어요 네네 선생님 네네 선생님 저를 주셔도 저는 네 여러분 장단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말이 된 장단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의 말씀을 그저 그리 참고 살아갈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거북선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영화 속 거북선은 빠르게 돌진해서 왜군의 배를 들이받아 부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왜군들의 배가 부서지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통쾌함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 거북선은 빨라도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리고 조선의 판옥선이나 외선들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앞에 쇳덩이가 붙어 있다고 한들 그렇게 산산조각으로 부서질까요? 사실 거북선은 충돌하는 용도가 아니라 기선 제압으로 화포를 쏘는 용도라고 합니다. 이순신이 작성한 장계에 의하면 거북선이 포를 쏘아 격파했고 충파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요. 전투가 벌어지면 가장 먼저 나서서 용의 입에서 포를 쏘고 충돌하기 전에 돌면 옆에서 또 포를 쏘고 돌아오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거북선의 속도는 빠른 걸음 수준 또는 천천히 뛰는 속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용머리의 쇳덩이가 외선을 들이받는다고 하여도 영화처럼 배가 산산조각은 날 수는 없는 듯 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우리에게 익숙한 전술인 하객진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폴킴의 뉴데이. 우연히 올려다본 거리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 맞춰 익숙한 걸 유난히 푸른 저 하늘이 오늘따라 낯설게 보여 흥얼대던 노래 맞춰 새로운 걸 그땐 아픈 마음 견디지 못해 아무 말도 못했죠. 그런 사랑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어. 익숙하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오지 않을 마법 같은 일 너무 쉽게 알아버리기에 많이 아쉬운 걸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유난히 빛나는 저 별이 내게 말을 건 것 같아서 한참 동안 길에 서서 잠 못 드는 밤 이런 나의 마음을 아는지 설레이는 나를 아는지 이름 모를 사람들도 빛이 나는 걸 전엔 만남을 쉽게 여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사랑이 있고 나서야 이제는 알겠어. 익숙하지만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일 원한다고 쉽게 오지 않을 마법 같은 일 너무 쉽게 알아버리기에 많이 아쉬운 걸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익숙함이란 이유로 너무 쉽게 생각했던 지나친 많은 인연들 다신 오지 않겠지. 힘들어도 알고 싶단 진실한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일
언젠간 꼭 오겠지. 이뤄질 거라 믿으면 언젠간 꼭 오겠지. 한산도 대첩은 하객진으로 유명합니다. 이때 하객진이란 왜군을 섬멸할 때 펼쳤던 진으로 학의 날개 형태를 닮아 불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객진은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보던 중 일본에서 하객진 이야기를 하는 전부터가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 전술을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객진은 이미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미 있던 공격 전술이라고 합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 전술이 유명해진 이유는 하객진을 해상에서 펼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영화에서는 이순신이 출정하기 전에 직접 각 무정의 포지션을 배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정들의 성격, 지휘력까지 세심하게 파악하여 진의 포지션을 배치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며 한산은 이순신과 그의 군사들이 함께 했기에 이겼던 전투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누군가가 존재하시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10cm의 그라데이션.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네.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거라지만 나의 하얀 옷에 너의 잉크가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번졌네.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요즘 노래 뭔가 맘에 안 들어. 내게 불러주기엔 좀 어려워서 나름 며칠 밤을 새워 연습했지만 내게 들려주기엔 무리인 것 같아. 너는 번질수록 진해져가고 나의 밤은 좀 더 길고 외롭지만 하루 종일 떠오르는 너의 얼굴은 방을 가득 채워 무지개같이. 달콤한 색감이 물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땐 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여물다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바람을 맞고 빗물에 젖어 나의 색감도 그려지겠지만 너는 항상 빛의 반짝일 테니까. 멋진 말들을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림이 되겠지만 달콤한 색감은 감추지 못해 터지고 있어.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지.
그냥 이 노래가 어떨까 싶어. 오늘은 한산, 용의 출현의 시선에서 역사를 바라보았는데요. 역사에 대한 흥미가 한층 올라가셨나요? 사극은 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관심을 지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극 이야기는 앞으로도 역사를 모티브로 한 문화 콘텐츠들로서 여러분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역사와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이지연, 진행의 이준영이었습니다.